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로그 쭉식이 나오는데 로그 연산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밑이 3으로 돼 있으니까 연산은 좀 많이 수월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센스 있게 좀 2분의 1 계수가 있는 거 보니까 2분의 1 해주고, 자, 3은 이렇게 지수 파트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로그 3에 루트 3 돼 있는데, 루트 3이라는 것은 3의 2분의 1 제곱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2분의 1을 오히려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계수를 좀 꺼내서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여긴 뭐 2분의 1 돼 있고, 뭐 형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부분이 이제 2분의 1 공통해서 로그 3의 8 나누기 24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가운데 부분 3하고 밑하고 진수하고 같은 인가니까 이 부분은 1로 떼서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면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은 이제 약분이 진행되겠고요. 3, 8, 24 이렇게 되면 3의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래 한 번 더 쓸까요? 3의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마이너스 1도 다시 계수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되겠고 밑하고 진수 같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도 계산 깔끔하게 끝나서 2분의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정답을 좀 빠르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로그 연산 제대로 좀 학습을 잘 했느냐 질문하는 기본적인 문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부채꼴과 관련되면은 호의 길이 L 이퀄 R 세타, 그 다음에 S는 이퀄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죠. 자, 호의 길이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 반지름은 몰라요 돼 있고 30도는 라디안 값으로 고쳐야 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R 값이 6이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넓이 공식은 뭘 쓸까요? 뭐 2분의 1 R 알았으니까 R 6 쓰고 뭐 호의 길이 파이 나왔으니까 파이 이렇게 쓰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뭐 그러면 좀 가볍게 3파이 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부채꼴과 관련됐다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 이 두 부분만 정확하게 학습이 되어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계산을 하라 이렇게 되는데 뭐 지수법칙 알아보라는 얘기 같습니다. 5의 0제곱 뭐 0제곱 하게 되면 뭐 이건 항상 뭐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제곱 다시 쓰게 되면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고 100은 10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0제곱이라는 것은 2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되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계산해서 또 약분해서 최종 결과 1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지수법칙이니까 실수 없이 잘 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는 뭐 가볍게 이야기하면 좌표 표시를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해서 점을 딱 찍어서 중심에서부터 동경이 이렇게 나타내진다. 즉 3, 4분면의 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요 길이는 1이 되고 길이는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좌표 자체는 이제 음수 형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좌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분면 돼 있을 때 이런 삼각비의 값을 표현해 갈 때 조금 이제 불편하면요. 사분면은 뭐 부호를 결정해 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가령 이제 3, 4분면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사인 세타 값을 구해가게 되면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고 탄젠트 값을 구하게 되면 탄젠트는 플러스다 뭐 이렇게 해서 사분면이 이제 부호를 결정한다 이렇게 좀 알게 되면 굳이 이제 이 도형을 그려서 뭐 이렇게 이제 불편하게 3, 4분면 그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뭐 사인 좌표 자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루트 3, 1 이렇게 이제 1, 4분면 모양 그려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뭐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빗변 길이가 2다 이렇게 좀 봐도 똑같이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사인 값을 알아보게 되면 그럼 이제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원래 그림으로 가서 보면 이 길이가 2인 상태에서 이 좌표값 자체가 이제 음수라서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탄젠트는 물론 이제 루트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런 개념이라서 똑같은 결과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 다 얻어졌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뭐 풀이해서 이제 유리화를 열심히 했겠죠. 그럼 이제 뭐 루트 3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값을 찾아서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죠? 자, 사분면 형태로 표시되어 있을 때 이제 반지름 형태로 이제 떨어진 거리 자체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요러한 그 x값 y값이 원래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붙여놔야 되는 거죠. 뭐 좌표였으니까. 자, 근데 이제 길이 형태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낯서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분면은 이제 부호를 결정해 준다 해주고 1사분면 형태에다가 표시를 해서 개념 설정해 가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거랑 좀 연결돼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번 시작합니다. 로그 3, 로그 5 값을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이 a, b로 나타내 달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로그의 기본 성질을 묻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5분의 18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 그러면 로그 18 되겠고 빼기 로그 5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거하고 이제 밑이 같으니까 뭐 굳이 밑변환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18이라는 숫자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3하고 5로 표시해야 되는데, 일단 3이라는 있으니까 2, 9,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9라는 것은 또 3의 제곱태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2, 이제 2가 문제가 되는군요. 로그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은 3부분이 A로 되어 있으니까 뭐 2A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뒤에 로그 5 부분은 이제 빼기 B로 또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근데 요 2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값하고 생각해주면 5라는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은 5분의 10 이런 형태로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11 빼기 로그 5 이렇게 되니까 또 다시 B 이런 모양 하죠.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하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처리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2A-2B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4번의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이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그 다음에 허수인 것. 와우. 그럼 이제 정의 형태로 하는 얘기인가요? 자,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요게 이제 세제곱근의 이제 n제곱근의 성질이죠. 자, 그럼 된 것 같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제곱근 실수인 것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베타 감마가 좀 나오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두 근의 이제 합을 구하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근거계수의 관계에서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나온 결과들을 또 이제 곱하기 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해서 마이너스를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정의를 이제 정확하게 학습했느냐 질문 던지는 건데,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이렇게 구해가려면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런 형태니까 요 식을 좀 정의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로그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 알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로그가 좀 정의되려면 밑부분에 있는 x 플러스 3이 양수가 돼야 되겠고, 이 부분의 숫자는 또 1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조건들이 붙어 있죠. 그 다음 진수 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8 이 부분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 밑부분에서 생긴 조건들은 뭐 그냥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진수 부분에 생긴 조건들은 좀 정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x 마이너스 28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 들어간 건가요? 4, 7, 2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위에 붙이니까 x 범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7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좀 범위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두 가지 조건들을 좀 결합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7, 4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좀 위에 범위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보다,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이제 크다가 되겠고, 그다음 그 다음 조건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돼도 안 되니까 구멍을 또 뽕 이렇게 좀 뚫어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숫자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모든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럼 이제 만족하는 정수 개수를 좀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전체 이제 몇 개? 5개가 되는 거죠. 5개가 문제의 조건에 충족하게까는 정수가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로그의 기본 정의를 질문 던졌는데 미터고 진수 부분에서 생기는 정의들을 완벽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뭐 그 다음에는 자 주어진 식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식들이 아닌 거니까 무난 리플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살펴봅니다. 주어진 조건 둘이 숫자들이 아주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또 다시 x, y, z 사이에 또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만족해주는 a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 x, y, z가 이제 주어진 추계를 보게 되면 어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지수 파트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로그를 취해가는 것이 기본 항목이 되겠습니다. 로그 40의 2 y라는 것은 로그 이게 또 이럴 수가 10분의 1입니까? 그 다음에 또 2도 아니고 또 4입니까? 자 4 뭐 하죠 뭐 z니까 로그 a의 8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고치고 나서 보게 되면 밑이 이제 전부 다 다른 형태라서 우리가 이제 연산이 할 수가 없는데 자 진수 부분에 있는 숫자들이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 2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수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x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로그 2의 40 되겠고 자 이 부분은 2의 제곱 2 나가서 나누게 되니까 이렇게 좀 올 거니까 y분의 2가 처리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로그 2의 10분의 1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또 그럼 어떻게 되죠? 2의 세제곱이니까 z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이제 로그 2의 a 이런 모양으로 관계식 얻어지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거의 패턴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되거든요. 그런 거니까 조금 좀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바라봐도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형태에 맞춰 가야 되는 거니까 x분의 1은 로그 2의 40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완전 땡큐입니다. 더하기 로그 2의 10분의 1 처리가 되겠고 요게 좀 골칫거리군요. 빼기 돼 있는데 그럼 또 다시 이를 또 나누기 해서 이제 그럼 루트로 더 다시 가야 되겠는데요. 이럴 빼기 로그 2의 루트 a 이런 아이고 세제곱근이죠. 세제곱근 뭐 지수로 고치지 말고 그냥 3분의 1 제곱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a의 3분의 1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계산 결과가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보면 되죠. 로그 2에 그럼 이제 밑이 다 같아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뭐 곱하기지만 실질적으로 나누기가 되는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빼기니까 a의 3분의 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a 3분의 1 제곱에다가 여기는 약분해서 4가 되고 결과가 2 이렇게 된다 뜻이니까 a의 3분의 1 제곱이 결국은 2가 돼서 세제곱을 또 해야 되는 거죠. a 값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8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뭐 뒤에 부분들은 이렇게 맞춰서 연산만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이제 언제든지 좀 할 준비가 여러분들 연산 연습이니까 쭉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얘기인데 자 이 부분 지수 파트에 있는 x, y, z 이 부분인데 이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곧바로 이제 최종 관계식 부분들을 좀 생각하려는 얘기는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문제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쉬운 거면 관계 없지만 복잡해질수록 이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지금 제가 제시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게 되면 그냥 로그의 연산 형태만 좀 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필요치 않은 거라서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하셔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그림은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B, C 값들 전부 다 구해달라. 자, 양수의 범위 좀 주어져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제 플러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사이를 열심히 이제 그려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A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제 이 폭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대, 최소 위아래 부분들이 이제 2A 되는데 자, 4하고 마이너스 2 돼 있으니까 2A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6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제 A 값이 3이다. 이런 부분을 알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렇게 4가 돼 있다는 얘기는 위쪽으로 한 칸을 이동해야 되겠죠. 그 이동한 부분들이 1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더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그래프를 보니까 맨 꼭대기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이 부분 이제 이게 바로 뭐죠? 주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돼 가는 거니까
코사인 주기는 원래 2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p 계수 부분 이제 b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b 원래는 이제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는데, 절대값 좀 그럴싸할까요? 자, 근데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부분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되니까 빼기를 하게 되면은 6분의 6파이, 그러니까 이제 파이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b 값이 얼마다? 2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식을 조금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y는 3 코사인 2배의 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돼서 더하기 1 이렇게 된 모양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그래프 모양 봤을 때 이제 0일 때부터 이렇게 좀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동했습니까? 그러는데 이동을 이만큼을 해갔는지, 오른쪽으로 해갔는지, 왼쪽으로 이만큼 해갔는지를 사실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좀 골칫거리인데, C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또 이제 무난히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주어진 그래프를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만한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매치업 시키면 C가 이제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C 값 자체가 뭐 큰 무리 없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부분이 좀 명확치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값을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6분의 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대입해서 처리해 가는데, 자, 그러면 계산하는데 또 좀 가게 또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거니까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계산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서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서 처리해 가는 부분들이 가장 무난합니다. 대신 평행이동 파트 부분들은 방금 전에도 좀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해 갔는지, 또 이만큼 이동해 갔는지, 실은 또 이만큼까지 이동해 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죠?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기는 이만큼 이동해 갔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범위하고 좀 일치를 시켜서, 됐습니까? 이제 주기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거니까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이니까, 자,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처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평행 이동됐습니까? 평행 이동한 수치들, 그런데 이제 문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자, A, B, C를 전부 다 이제 곱하기 해라. 그런 얘기 되겠으니까 3도 곱하고 2도 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6분의 파이도 곱하기 한 다음에 또 파이로 나눠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전부 다 약분이 됩니까? 하하, 깔끔하게 답 처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1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공부하게 되면 거의 모든 학교에서 뭐 그래프와 관련해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뭐 특이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항목들이 잘 문제에 녹아 있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용 로그 표의 일부이다. 이 표를 이용해서 로그 값을 계산해 달라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로그 605 돼 있는데 루트라는 부분들은 이제 2분의 1제곱이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끄집어 튀어나가는 형태로 처리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표를 봤을 때 605라는 수치는 우리가 좀 할 수가 없죠. 6.05가 문제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00 곱하기 6.05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분의 1.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6.05 파트 부분 이제 우리가 좀 봐야죠. 6.0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물론 이제 이 부분 이제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로그 100 더하기 로그 6.05. 이 정도는 뭐 학습이 돼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제 2가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6.05 계산 결과 0.78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0.78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최종 연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1.2 부분만 나누면 되죠. 자, 3, 2, 9, 18 되고 그 다음에 0,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그럼 1.39, 0,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2번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로그 표에 있는 부분들 값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는 거니까, 자, 맨 처음 이렇게 이제 둘 곱하기 해서 이제 계산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 이제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이렇게 뒤로 표현해 가는 이 과정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코사인, 사인, 뭐 열심히 이제 뭐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각도 범위가 좀 주어져 있군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이때는 사인하고 코사인을 보게 되면 이제 사인 값이 더 큰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진 맨 첫 번째식 코사인 빼기 사인 되어 있는데 사인 값이 더 큰 거니까 이제 음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답은 뭐 제곱되어 있는 이 부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 4분면 부분에서 당연히 근데 이게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그다음 사인 세타 그대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재미난데 요 부분들이 이제 1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앞에 2배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 부분에 바로 뭐가 되죠? 제곱식이 되는 거겠고 루트 처리가 되니까 이제 플러스로 딱 풀려나가면 되는 이 부분. 살짝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담겨있네요. 자,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죠? 사인 마이너스 사인 지워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지워지니까 사인 세타 하나가 남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3번이 답이 되어가는 그런 뭐 무난한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범위 자체 주어진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이제 여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내려갈 때 됐죠. 여기 이제 만나는 좌표가 여기 좌표가 이제 4분의 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4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부분에서 하는데 사인 값이 더 크다. 사인 값이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부호 풀이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 여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 부분에서 이제 요 안쪽이 완전 제곱식이 돼가는 패턴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y는 탄젠트 평행 이동까지 되어 있고 어쨌든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는 원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제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주기가 파이죠. 근데 이제 x 앞에 개수가 있으면 원래 이제 파이를 x 앞에 개수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개수가 1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도 주기가 파인 그래프가 되겠고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평행 이동을 뭐 파이만큼 해줬으니까 뭐 이쪽 게 이제 이렇게 이동이 뭐 똑같이 그려지겠죠. 주기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건데 이 부분이 y축 대칭이요. y축 대칭인 부분이 이게 아니고 뭐가 되겠죠?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니은은 좀 잘못됐습니다. 자, 점근선은요 주기가 파이니까 n 파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 부분, 이거 왼쪽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점근선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파이만큼 좀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되는 거죠. n 파이 부분에서. 자,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하나만 좀 딱 그려놔도 이제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제 주기 부분 사실은 이제 점근선 파트 부분이 표현하기가 좀 살짝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 주기에 해당하는 걸 이용해서 주기에 해당하는 부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 n 이렇게 좀 써서 나와야 되겠고 사실은 점근선 부분들이 그곳에서부터 주기의 절반만큼 이동해 있는 거니까 뒤에 이제 주기의 또 절반만큼 이렇게 이동한 식을 좀 써야 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지금은 주기 부분이 원래 그래프하고 이제 똑같은 형태라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4 로그 n의 3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로그 n의 3이다. 이 부분이 자연수다. 자연수를 먹기 일단 k라고 놓겠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앞에 있는 4를 자, 요런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k 처리해 주겠고 그러면 3의 4제곱이라는 이 부분들은 n 곱하기 n은 이제 k승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죠. 자, n이라는 것은 이 이상의 자연수가 되겠고 k라는 것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문제에서 풀이가 이제 자연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연수를 표현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자, 이 부분하고 이제 요 n이 연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3의 4제곱의 1제곱 그다음에 3의 제곱의 제곱 3의 1제곱의 대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4란 부분들의 사실은 요 부분들이 뭐가 되겠죠? 약수 형태를 이제 표시해 두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연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1, 2, 4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니까 n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이제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3의 4제곱은 81이 되겠고 이 부분은 9가 되겠고 마지막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세 개의 숫자들이 얻어질 수 있는데 이런 세 개의 숫자들을 문제에서 또 뭐라 했죠? 봐라 이렇게 됐으니까 81에 93 맞죠? 9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저 뭐 그냥
값을 주어진 상태에서 처리해가는 것은 조금 까탈스러울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 중간 과정이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좀 생각해 가는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수월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하는 n의 크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타라는 것은 90과 180 사이에다 2사분면 형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지금 각도 동경 세타와 관련돼서 이론들이 뭐 이렇게 일치한다, 뭐 x축 대칭, y축 대칭, 뭐 y는 이꼴 x 대칭, 뭐 원점 대칭 등등등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제 유형은 조금 좀 까탈스러운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리죠? 자, 이렇게 각각 공식들을 좀 다 외우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원리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동경 없애기, 이렇게 이런 좀 아이디어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현이 좀 되게 낯설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2, 3면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각도 이렇게 하나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칭 구조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데,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각 형태가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좀 90도, 180도 이런 부분들 아는데 거기서 이제 이만큼이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가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죠. 그럼 또 역시 또 이쪽에서 또 대칭 구조니까 이만큼 떨어져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서로 이제 같다는 사실이죠. 이 크기 자체가.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각도를 좀 표시해가면, 지금 첫 번째 좌측에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은 자, 2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알파만큼, 이런 부분들이 모르니까 알파 이렇게 처리해 준 거죠.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다음 부분들은 이만큼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생기는 좀 잘 애매하게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자? 없애자. 동경 없애기. 됐습니까? 표현 좋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이들을 좀 기억하면 좀 풀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굳이 이제 공식을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이제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이 부분들을 그럼 없애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스타일로 보게 되면 세타하고 8세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표시된 이 두 개의 부분들을 만약에 더하기 한다면, 그래서 9세타가 나오게 되게 되면, 자, 이제 이 알파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2분의 3파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값 표시니까 이렇게 하고 이 부분만 쓴다는 걸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반값 표시에 붙인다 생각하게 되면, 자, 이 뒤에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각 형태로 표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세타는 9로 나누니까 9분의 2n 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9로 나누니까 3약분이니까 6분의 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각이 표시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이 0이면 6분의 파이, n이 1이면 9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9분의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쭉쭉 각이 생겨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2, 4분면 형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쯤에서부터 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9분의 6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해주면은 이것도 되는 것 같고, 9분의 8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면 9분의 파이보다 더 큰 값 더하니까 이건 이제 180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또 연산을 좀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파이로 표시 안 하고 라디안으로 표시 안 하고 각도로 했으니까, 그럼 파이는 이꼴 180, 요 부분들을 이제 떠올려서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약분되게 되니까 20이 되는 거니까 80 더하기 3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은 또 80이 아니죠. 숫자가 좀 커졌죠. 120 더하기 3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110도 문제 해당 때문에 맞고요. 150도 역시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각도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값이 얻어진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제 두 개를 또 이제 더하기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160도를 답해가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이제 공식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원리들을 이제 기억하고 다녀서 풀이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그 원리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좀 특수하게 생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없앨까? 만약에 같다면 뭐,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원리가 되겠다.
이제 합쳐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애매한 각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표현이 가능한 이런 형태. 일반각 표시에 en 파이 이렇게 붙어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는, 즉 동경 없애기를 생각해서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자,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상한 이렇게 좀 우리가 삼각비를 공부해가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 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그런 공식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이 있는 거니까 알아는 둬야 되는데, 이게 좀 각각 그 뭐죠? 이게 뭐 일치할 때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달라지는 공식들을 모두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가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방안 온도보다 65도만큼 높은 A 음료가 서서히 식어서 방안 온도와 D도 차이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분이라고 하면 관계식이 주어진다.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겁먹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다. 방안 온도가 25도씨일 때 90도에 신 음료, 그러니까 65도 차이가 나는 거 맞죠? 자, 음료가 서서히 식어서 51도가 됐다. 그렇습니까? 51도, 방안 온도는 25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차이는 그럼 26도가 나는 거죠? 26도 차이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차이가 26을 쓰면 되겠고요. 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02t 이렇게 이제 관계식이 된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계산이 잘 돼야 되는데 65, 5 곱하기 5, 1은 5, 5, 3, 15. 알겠습니다. 13이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2,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0.02t 이렇게 돼서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지수에 있는 문자 값을 구해야 된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로그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2가 되겠고 로그 5가 되겠고, 이 부분은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0.02t, 로그 10에 10이니까 이제 사라져서 깔끔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 5는 대신 1 마이너스 로그 2로 다시 한번 좀 더 바꿔야 되겠죠. 자, 로그 2가 이제 0.3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0.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0.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0.3을 뺐으니까 빼기 0.02t가 되겠습니다. 그럼 0.02t는 그럼 이제 이항시키니까 얼마가 되니까 0.4가 되는 건가요? 되셨죠? 자, 0.4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띵띵 2를 또 곱하기 해주면 2t 해주면 되면 40 되겠고, 그럼 t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이렇게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분 걸렸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가는 거죠. 자, 음료수가 이렇게 뜨끈뜨끈했던 음료수가 식을 때까지, 방안 온도 차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걸리는 이런 걸 공식을 좀 기억하고 다닙니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관계식에 이제 대입을 해서 연산을 좀 정확하게 잘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수 파트와 관련되는 값을 구해갈 때는 뭘 해야 되겠다? 로그를 취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연산을 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정역이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large m, small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최대값, 최소값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f1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최대값하고 최소값 합한 것이 8이고 차를 구하면 2다란 이야기는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2 large m이 되겠고, 이 결과가 10이니까 최대값이 5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값은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하게 되게 되면, 자, 5를 대입하니까 최소값은 3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다? 이건 알고 풀이를 좀 진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그래프니까 제한 변역이 있으면 제한 변역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0을 집어넣게 되면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좌표값을 함수값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분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근데 누가 더 큰 건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b분의 1, 이 값 자체가 이제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자, b 값이 0하고 1 사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은 이제 좀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니까 a 더하기 b분의 1, 이 부분들이 5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a 플러스 1은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됐죠? 그럼 a 값이 2가 되는 거겠고, 2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b분의 1 부분들이 3이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럼 3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에 해당하는 조건에 이 부분 이제 충족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B 값이 그럼 1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해주면은 A 플러스 1이 더 큰 값이니까 이 값이 5가 되겠고, A 더하기 B분의 1은 작은 값이니까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가 4가 되게 되면 B 값이 음수가 됩니까? 이건 이제 조건에 어긋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구했던 조건이 맞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F1에 해당하는 값이 그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 값은 좀 얼마였겠다. 5가 답이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대 최소를 좀 미리 가르쳐 준 상태에서 풀이를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 최소를 미리 잘 구해놨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지수 함수니까 제한 변형했을 때 이제 대입해서 이제 처음 끝이 이제 최대 최소가 되는데 이제 어느 쪽이 최대이고 어느 쪽이 최소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 부분들이 있는 수치가 이렇게 A 값으로 똑같은 거니까 뒤에 있는 수치를 좀 비교해 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0과 1일 때 하고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그때 이제 이 부분은 문제가 맞지만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이제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쉽게 또 처리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 자체의 최대 최소라는 것은 지수 함수 그래프를 좀 우리가 좀 살짝 연상하게 되게 되면 이게 밑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중간에 이제 변화가 없이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니까 제한 변역에 있는 수치만 정확하게 대입하면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수 K에 대하여 X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하자. K를 그어서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다. 알겠습니다. 길이를 FK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을 열심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2의 K-2제곱 이런 값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빼기에 근데 이제 함수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주어진 식의 최소를 구해가야 되겠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2의 k 제곱이 되어 있고 2의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역수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뒤에 있는 포트 부분들을 이제 개수를 이제 끄집어내서 4분의 1의 2의 k 제곱 되겠고 이 부분들을 끄집어내면 이제 2가 처리되겠고 여기는 이제 2의 k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모양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제 역수 모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역수 형태. 그런데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당연히 아이디어를 떠올리겠습니다. 아이디어 뭐죠? 산술기압 평균이죠. 산술기압 평균. 자, 평균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자, 그럼 2 곱하기 루트 열심히 이제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2 이런 부분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K승을 분의 1은 이제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계산 결과는 루트 2 해서 이제 최소값 루트 2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언제 최소가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산술기압 평균은 언제 최소냐면 사용한 요 값들 두 개가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됐을 때 같을 때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K 승은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2K가 얼마가 됐습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K 값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해서 또 K 값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K일 때, 그럼 2분의 3일 때 최소값 되는데 그 둘을 또 곱하기 하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하고 루트 2하고도 곱하게 되겠네요. 2분의 3하고 루트 2하고 곱하기 했으니까 3번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2분의 3에서 루트 2 이렇게 최소값을 갖는 그런 문제. 스스로 좀 약간 좀 식을 세워가라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K를 이렇게 함수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들 이렇게 안 한 거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돼서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바뀌어간 거니까 그죠? 이렇게 가볍게 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역수 형태의 꼴을 여기 이제 좀 빨리 좀 잘 살펴볼 수 있느냐 그 부분만 되어 있고 그 모양을 보고 산술기압 평균을 이제 떠올려가는 이 과정이 이제 조금 살짝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와 관련된 학습을 하게 되면 최대 최소 관련한 거에서 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산술기압 평균과 관련된 문제니까 학습 잘 해두면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M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m 값들이 로그의 밑으로 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래퍼 y는 1 만나는 점 AB,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 CD 해서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되겠다. 자,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봐가지고 문제의 뜻을 좀 파악을 해볼까요? 자, 이곳에 1 이런 형태의 표리가 되어 있고, 그럼 1 표시되어 있는데 로그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야 되겠습니다. 로그 그래프를 열심히 쭉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점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m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m 값 자체는 8m 부분들이 좀 이건 이제 1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로그 8m의 x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근데 그래프가 좀 엉터리 같이 그렸는데요. 그럼 또 이렇게 하나를 좀 그려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로그 m의 x 이런 형태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1 그어서 만나는 점들 이렇게 찾아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이 값은 얼마일까요? m을 대입해야 나오는 거죠. 자, 이때는 또 얼마를 대입했습니까? 8m을 대입해야 되죠. 미터고 진수 부분이 같을 때 1값이 나오는 거니까 좌표 표시가 좀 잘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그어서 직사각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이너스를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를 그어서 만나는 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좌표가 이제 또 CD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좀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입해서 1 나왔는데, 와, 그러면 이 계산 결과 여기 좌표를 좀 역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로그 m의 x 이 결과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x 값은 m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m분의 1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값이 얼마하고 또 같아야 되겠습니까? 8m하고 결과가 같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m제곱은 8입니다. 아이고, 8이 아니라 8분의 1이군요. m제곱은 8분의 1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것은 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되네요. 직사각형의 넓이? 그럼 뭐 이 직사각형의 넓이식은 가볍게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부분들은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주어져 있으니까 간격이 2가 되겠고요. 이 좌표에서 그냥 여기 8m하고 m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7m 이렇게 처리해가면 이제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7 m 부분들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건 이제 루트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간단합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좀 무난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2루트 2 되니까 이제 루트 2분의 7 이렇게 되겠고, 유리화를 하게 되면 2분의 7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루트 2분의 7 정도도 좀 무난한데 2분의 해서 이제 고쳐서 또 풀이해야 되는 거니까 2분의 7 루트 2 해서 1번이 답이 되가는 2분의 7 루트 2 맞죠? 답이 되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업무에 주어진 정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겁먹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m, 8m 이런 부분으로 주었다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m과 범위가 있으니까 밑이 1보다 큰 그래프,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 자연스럽게 그려서 뭐 1 만나는 그러니까 뭐 밑하고 진수하고 똑같아지는 숫자니까 가볍게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1 되는 부분들 직사각형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같은 좌표여야 된다. 이런 뜻에서 관계식이 만들어져 간 거니까 어찌 생각하면 또 무난히 풀 수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좀 자신감을 갖고 풀이하면 무난하다는 것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m, 8m 이런 부분들 나왔다고 해서 좀 쫄지 마시고요. 도전적으로 좀 그래프에다가 이제 좌표 표시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은 어느 공연장의 무대와 객석입니다. 부채꼴 OAB 큰 부채꼴이군요. 호의 길이 주어져 있고 부채꼴 OCD, CDO 호의 길이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작은 부채꼴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리고 ACBD 옆에 이 간격이 얼마다? 28이다. 여기 간격이 주어져 있습니까? 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객석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으면 L은 이퀄 R 세타, S는 이퀄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런 부분들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부분에서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넣어야 되겠군요. 그럼 OC 길이를 모르니까 이제 X 이런 식 처리해주고 각도는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그러면 호의 길이 86이 나와있죠. 86이라는 것은 x 플러스 28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호의 길이 30 나온 것은 x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빼주면 좀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56 나오겠고 x 세타가 사라지는 거니까 28 세타 처리가 되죠. 그러면 세타가 2라는 것을 금방 또 구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뭐 짧은 쪽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곳에서 그러면 세타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x라는 값이 또 15라는 사실도 가볍게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객석의 넓이를 구하려면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를 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5. 큰 부채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15를 대입하면 그대로 할까요? 그대로 하죠. 뭐 x 플러스 28의 제곱 세타. 세타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빼기 또 x 제곱 이렇게 해서 세타 해주면 바로 이제 넓이 차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넓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세타 부분이 2였으니까 이제 이게 약분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이제 안쪽 부분만 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했습니까? 합차공식 형태로 쓰면 되겠죠. 2x 플러스 28 이렇게 처리되고 한 번은 빼니까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15를 대입해서 30에 그러면 30을 대입해 주니까 58 곱하기 2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좀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58 곱하기 28 좀 해야 되겠습니다. 88이 64 58, 40 이렇게 되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16, 25,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28이 16, 25, 11 이렇게 처리되겠죠.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는 이게 하나가 또 올라가죠. 그럼 1500, 1624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뭐 공식을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역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이제 호의 길이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또 AC 길이 이런 부분들도 주어져 있고. 근데 이제 뭐 궁극적으로 OC 길이가 몰라서 이제 반지름을 모르는 형태라니까 반지름 길이 X, 각도 세타 문제 필요한 부분들 해서 호의 길이에 관련된 식 처리했더니 뭐 각도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정보 다 얻었고요. 그렇다면 공연장 넓이는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를 빼가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연관관계를 좀 살펴봐서 좀 처리하려고 사실은 이제 이 아래쪽 식을 써도 되는 건데 저 위쪽 식을 좀 써봤거든요. 합차공식 형태에서 근데 뭐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죠? 자, 열심히 계산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 구에 관한 공식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의 방음벽 배수로 도로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평면도에서 방음벽을 X축, 방음벽과 수직으로 건설될 배수를 Y축으로 할 때 도로의 중앙선은 이거의 그래프로 알려져 있다. 그렇군요. 그림 모양의 방음벽 X축, 배수로 Y축, 그 다음에 도로가 지수함수다. 괜히 뭐 이상한 거 그림 그려야지 그냥 함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A, B, B, C 길이 요 간격이 2라고 좀 문제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세 점을 딱 지나면서 여기에 그어서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DF다 라고 되어 있고 길이들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2분의 5, 2분의 7 이것은 한 곳을 몰라서 H라고 되어 있군요. 근데 H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림은 좀 무시하고요. 우리가 이제 함수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의 X제곱 플러스 2다 라는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됐습니까? 자, 이때 뭐 A점 좌표에서부터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A점 좌표를 그냥 뭐 X라고 하죠. 뭐 그럼 여기 좌표 X좌표가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는 그럼 X 플러스 2가 되겠고 또 이만큼 가니까 C점 좌표는 X 플러스 4가 된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처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X를 좀 대입을 하면요. 그대로 그냥 A의 X 승 플러스 2 처리됐을 때 그러면 D점이니까 길이 자체가 2분의 5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가볍게 끝나죠. 그러면 이제 A의 X승 이 결과가 이제 2분의 1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B점에서 이제 B점의 좌표를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A의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2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7이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A 제곱에다가 A의 X승에다가 더하게 해준 거니까 이걸 일단 이거 빼야 되겠죠. 2분의 7에서 4를 빼니까 2분의 3 됐습니까? 요런 모양. 근데 이제 위에서 이제 A의 X승 이 결과가 2분의 1이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제 A 제곱은 약분해서 이제 3 이렇게 처리돼서 A 제곱 결과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좌표 대입만 남았습니다. A의 X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를 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A 4제곱에다가 A의 X승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더하기 2를 해야 되겠죠? A 제곱이 3이니까 A 4제곱은 9가 되겠고 A의 X승은 2분의 1이었고 더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2분의 9에다가 2를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2분의 13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들도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방음, 벽, 배수로, 뭐 도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죠. 그냥 X축, Y축 이렇게 이제 X축, Y축, 그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라고 좀 생각하면 좀 수월한데 이게 좀 괜히 좀 괜시리 어려워지는 모양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함수식 자체가 이제 다 주어져 있는데 이제 미지수가 하나가 있지만 값들을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렇게 좌표를 이제 하나만 주어주면 되죠. 이렇게. 간격이 다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대입해서 연산해서 정보를 얻고 그 다음 또 대입해서 그 다음 정보 얻고 그래서 최종 또 답 얻어가고 뭐 이런 절차 자연스럽게 대입만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 뭐 이렇게 이제 활용 형태인 뭐 이런 식 이런 모양들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뭐 긴장해가지고 쫄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같이 제가 설명한 부분을 따라서 풀이해가면서 문제 풀이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자, 다음은 두 함수 fx, gx에 대한 설명이다. y는 3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의 x-a승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런 그래프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그래프가 일치한다. 그러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로그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y축 대칭한다. y는 로그 3분의 1에 9x 이렇게 되는데 x축 대칭하면 y보가 이렇게 좀 바뀌겠습니다. 그래프와 gx가 일치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밑이 조금 아름답지 않으니까 밑을 3으로 바꾸면서 그럼 3의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좀 바깥으로 지수 처리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부호가 좀 바뀔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y는 하고 정리해서 로그 3의 9x 요것도 그럼 이제 x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이런 것을 그럼 뭐라고 한다? gx라고 한다. 그럼 gx도 이쁘게 나왔습니다. 로그 3의 x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fx, gx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그래프가 y는 1 x에 대해 대칭이다. 와, 그럼 또 어느 거 할까요? 그냥 y를 하죠 뭐. 자, 그럼 이 아랫부분, 그럼 이 식에서 그러면 y-2 로그 3의 x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y는 1 x 대칭이라는 얘기는 역함수 관계니까 대칭을 좀 하면 되죠 뭐. 그러면 이제 부호를 이렇게 좀 바꿔 써놓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y를 구해야 되니까 3의 x-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fx가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 모양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 금방 a 값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뭐 원래 대칭이동 이런 것들은 고1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 하면서 이제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죠. 뭐 평행이동, 지금 이제 평행이동,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점 잘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칭 y보 바꾸기, 근데 식 정리해서 좀 깔끔하게 넣었고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나오는 부분이 y는 x 대칭, y는 x 대칭하라 이제 대칭 과정 보였죠, 그렇죠? 이제 문자를 바꾸고 이제 그다음 이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평행 이동, 그다음 이제 뭐 대칭 이동 이런 내용들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착실하게 이제 공부했다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1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들도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